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규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세계 공고가 이제 우리를 찾아왔고, 신세계 취업이 돼서 우리 이제 인생 2부를 신세계로 펼쳐나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DF. 그래서 채용 공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이제 채용 공고가 적어서 취업난이 펼쳐졌어요. 그 이유하고 대응 방안은 제가 위에 링크를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상반기보다 확실히 낫다. 그렇다고 예년보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여기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제가 다 평가해 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제가 쓴 거 보여드리면서 멋지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 DF는 이제 면세점이죠.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사였던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이제 신세계 그룹으로 매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를 2012년부터 변경하고서 명동점, 부산점, 인천공항 1터미널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 센트럴시티에도 2018년에 강남점을 오픈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여파로 2018년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폐점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 직무가 어떻게 되냐면 매장 관리, 리테일 매니지먼트, 티오가 이게 제일 많겠죠. 이제 물류, 마케팅, MD, 재무, 경영위원 쪽으로도 채용이 되는데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면세점 쪽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롯데 면세점 같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놓치지 말고 10월 4일까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소서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에 지원한 이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입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의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써야 되는데, 이번 항목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적는 거기 때문에 배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의 어떤 역량을 적으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어떤 나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역량들, 그런 경험들을 적는 게 있고, 이건 스토리적인 게 아니죠. 근데 또 스토리를 적는 것들 있죠. 뭐 장단점,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성 경험, 뭐 열정, 뭐 이런 걸 적는 게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1번이 직무 역량을 스토리적이지 않은 걸 풀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쨌든 경험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이기 때문에 내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1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지원 동기를 적고, 그 다음에 소제목 구분해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걸 적고, 그리고 2번하고 3번에는 스토리적인 걸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기엔 논리 없게 생겼지만 논리적인 사람인데, 자, 첫 번째 지원 동기하고 직접적인 전문성을 쌓기 위한 경험을 적는 건데, 각각 소제목 구분해서 지원 동기는 제가 위에 영상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지원 동기에 대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풀어내면 되는 거고, 직무 지원 동기는 나의 어떤 직무 관련된 관심 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입사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려도 된다. 기업 지원 동기만 적고 직무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들을 풀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문성을 쌓기 위한 어떤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턴이나 중고신입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컴팩트하게 풀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또 관련 프로젝트 경험, 뭐 관련된 교육 수료, 이런 거를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이제 2번과 3번에는 저는 스토리적인 부분을 풀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2번은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세 문장만 짧게 적으면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업무들인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적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혹시 1번에 차마다 넣지 못한 나의 어떤 전문성 있는 역량을 풀어내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캐릭터적인 역량을 풀어내도 괜찮죠. 자, 일단 캐릭터적인 역량은 3번도 마찬가지니까 묶어서 설명드리면, 스토리적인 항목을 적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스토리적인 항목을 내 캐릭터적인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또는 뭐 나의 어떤 성과, 5% 향상, 뭐 이런 게 메인으로 생각해 버리면 읽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읽으려면 외우면서 봐야 되는데, 외우면서 읽어볼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스토리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문제점이 진짜 중요해요.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읽어보고 싶은 흡입력과 어떤 궁금증, 그리고 몰입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공감되게끔 임팩트 있게 흡입력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경험들을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풀어내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구조입니다. 2번도 그렇게 풀어내고 3번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 돼요. 3번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발로 뛰는 열정,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좋겠죠. 열정 있고 그게 맞죠. 2 번은 제 생각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협업했던 경험 이런 거 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세계 백화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쓴 자소서도 있구나.'라고 놀라실 거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지 자소서 상태 평가 이런 거 다 해 드리니까 꼭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